자, 오늘 질문 들어온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이거 제가 한 얘기 같은데 누가 화석을 집에 놓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했을걸 아마? 저도 주워 들은 얘기예요 그거. 그래서 집안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아무 데나. 그리고 이런 거 그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 이런 거 힘들면 고시원 살면 돼요. 그러니까 집이 커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원룸이나 고시원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화석 집에 놓으면 돈 들어온다는 얘기가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서양 사람들 거예요. 그리고 돈 들어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세계적인 거를 다 모아놓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영험한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그리고 그게 그 나라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해. 아니, 갖다 주는 사람은 못 받고 다 내가 샀지. 그래서 중국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화석 돈 들어온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뱀 돈 들어온다 있습니다. 뱀. 그래서 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뱀을 놓는 게 아니고 뱀 이렇게 뭐 반지라든지 뭐 이렇게 디자인 그리고 뱀은 재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불사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렇게 해서 뭐 뱀이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아닌데 허물을 벗고 새롭게 거듭난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어떻게 보면 병원 마크 보면 이렇게 십자가 같은데 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회복해서 다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뱀 그래서 뱀이 뭐 사악하다 어쩐다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뱀을 못 잡게 해가지고 지금 개체가 너무 증가해서 그래서 화석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이 아마 오래된 거를 가지고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예전에는 뱀이 돈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그 동계짝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그 의미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렇게 좀 열어보면 애들이 있었어요. 뱀이 그렇게 좀 있었어. 그리고 그래서 돈하고 관련된 뭔가 상징들이 붙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포대화상이 돈입니다. 그 자루 들고 이렇게 있는 포대화상. 중국에서는 미륵보살이라고 그게 개차, 법명이 개차예요. 개차. 5대 십국 시대 때 스님이었던 개차. 그래서 포대를 짊어지고 다녀요. 포대를 짊어지고 다녀. 그리고 그 포대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 안에다가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를 하거나 그러면 그런 거를 애들한테 나눠줬대. 이게 약간 빈민구제 같은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 주면 그거 먹겠나 싶은데 옛날에 먹을 거 귀할 때는 그렇게 대충 좀 지저분하게 줘도 잘 먹었겠지. 그렇게 해서 배 나오고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있어요. 애들하고 잘 노는 모습으로 그게 이제 포대화상. 중국 불교 신앙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관세음보살하고 포대화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에 들어가면 입구에 포대화상 이렇게. 그리고 그 양반이 쓴 개종에 이제 뭐 참미륵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차를 미륵보살의 화신으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어. 한국에는 그런 게 없는데 중국에는 그 화신이라는 개념. 그래서 지장보살의 화신이 어떻게 보면 김지장 스님. 오늘 지금 지장보살 보는경 어디서 이렇게 나 이렇게 재본해서 이런 거 내가 갖고 다니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거지 같은 걸 갖다 줘가지고 그치? 아유 너무 없어 보이잖아 나 이런 거. 근데 여기 뭐 딴 얘기 때문에 했는데 아무튼 그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 불교하고 우리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포대화상이 있고, 그 포대라고 하는 자루, 그 자루의 개념이 가사랑 붙으면, 가사가 원래는 이게 족수가 있거든요. 가사라고 스님들이 이렇게 입는 옷인데, 그 가사는 또 수한다 그래요. 그게 이제 일반 옷은 우리가 입는 식으로 팔을 껴서 입는 식인 거고, 가사는 드레퍼리 목장이라 그래서 이렇게 길게 긴발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천으로. 그래서 그걸 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입어서 어떻게 보면 늘어뜨린다 그래서 그걸 수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는 입는다고 안 하고 수한다고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늘어뜨려서 들이운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더운 지역 의복이에요. 근데 그 가사가 이 칸수가 있어. 칸수가 많을수록 계급이 높아요. 스님들 계급이 높아. 그래서 조계종 같은 경우는 그 칸수만 쉬면 돼. 네, 저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보고 싶으면 칸수를 쭉 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칸수하고 이 포대하고 결합되면 중국에서 재밌는 문화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남성분들은 잘 압니다. 중국의 구파일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국 무협지에 획을 긋는, 무협지를 어떻게 보면 무협 세계관을 집대성시킨 사람이 김용이라고, 김용 들어봤어요? 김용이라고, 뭐 영웅문, 그 다음에 소호강호, 영웅문, 우리는 이제 영웅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제는 사조영웅전, 그 다음에 신조협려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소호강호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 양반이 10몇 가지를 썼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또 다 읽었죠. 여기 보면 구파일방이라고 9개 파가 있고 하나의 방이 있어. 그러니까 9개 파는 뭐 화산파, 숭산파, 뭐 태산파, 곤륜파 뭐 이렇게 해갖고 9개가 있어. 아미파 뭐 이래가지고 동네마다 이렇게 9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는 뜻이고, 그 9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러니까는 화산이나 소림은 딱 정해져서, 화산, 소림, 무당 이런 데는 딱 정해져서 나오고, 나머지는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림사 같은 경우는 몸 쓰는 거, 그러니까 무술로 단련해서 몸 쓰는 거. 그 다음에 무당파. 우리 이달에 무당상 가는데, 저희가 무당상 가는데 진짜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추진을 했는데, 그걸 한 10년 전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가 좀 가기가 어려워요. 지역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어가지고 교통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못 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냅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같이 간다고. 더 존경스러운 거는, 저는 무당산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거든. 그게 와호장룡도 있고, 그 와호장룡 영화 보면 그게 청명검을 탁 해가지고 그 주운발이 딱 하는 뭐 그런 게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무협세계관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서 뭐가 있어. 그래서 무당에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참 고맙게도 처음 들어봤대. 무당산을 처음 들어봤대. 그래서 신내림 받냐고. 신내림이가 이렇게 하는데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저도 처음 갔고요. 우리 여행사 사장님도 처음 가고요. 지금 다 이거 약간 불안합니다. 모두가 처음 갔을 때 개고생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예전에 여산의 그 삼천첩폭포 같이 가신 분 여기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때 그 인생 쓴맛 한번 제대로 봤죠. 난 그런 폭포 처음 봤다 진짜. 엄청나게 높은 폭포고, 그게 3번 이렇게 꺾어서 나오는데 너무너무 높아서 우리 그때 같이 갔었던 사람들 다 뭐라고 한마디씩 했다. 와, 그렇게 대단한 폭포가 있어. 높이가 진짜 한 몇백 미터는 되는 것 같아. 진짜 대단한 폭포야. 여산이라고 하는 게 인문의 고향이고, 인문학의 고향이고, 여산 하면 또 불교적으로는 독림사, 회원 스님의 정토종의 시조, 뭐 또 이렇게 해서 딱딱 나오는 거 있고, 그리고
무릉도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산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가 그 유명한 여산폭포가 있는데 나는 여산폭포를 가지 않고 삼천천폭포 200의 그 여산폭포 시도 있어. 근데 200도 못 가봤어. 그 삼천천폭포는 뭔가 약간 불안하지. 약간 불안하지. 왜냐면 이게 숨어 있어 폭포가. 그래서 나도 그런 폭포 처음 들어봤어. 폭포 소리가 계속 들려. 폭포가 안 보여. 폭포 소리를 계속 들려. 폭포가 안 보여. 근데 이게 폭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렇게 가서 폭포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옆으로 내려가야 돼. 폭포 옆으로. 그래서 계속 물소리만 들리고 폭포가 안 보여. 그리고 그걸 거의 뭐 이렇게 계단으로 진짜 야, 내가 살면서 내려가면서 다리 아픈 거는 제가 원래 그 고산병보다 더 무서운 계단병을 앓고 있잖아. 그래서 올라갈 때 제가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거는 또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특징이. 여러분들은 이제 노쇠에서 이제 내려가는 게 힘들어 하시는 거고, 이제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조금 더 있으면 저도 이제 오르락 내리락 다 힘들 거야. 그거 했는데, 야,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때도 가이드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현지 가이드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행사 사장님도 못 가봤고 현지 가이드. 그래서 개고생을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중간에 어른들 중에 포기하신 분도 있어요. 도저히 못 가겠다. 왜냐면 다시 그걸 또 올라와야 되거든.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개고생했죠. 진짜 무지하게 고생했죠. 더 놀라운 건, 야, 진짜 대단한 게 있었어. 그렇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태백도 그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게 발견된 지가 그렇게 그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그런 대단한 폭포가 있어도 산에 이렇게 숨어 있어서. 진짜 놀라운 건 앞쪽에 길이 있었어. 앞쪽에 길 뚫렸어. 길 뚫렸어. 근데 현지 가이드도 그걸 몰랐던 거야. 야, 길 뚫었다니까. 와, 개짜증.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내려갔으면 우리 그러니까 구도로로 간 거지. 구도로. 구도로. 암벽 등반하듯이 구도로로 가서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폭포 대단하다도 있지만 어떻게 가야 되나. 그 불안. 그 불안. 무당산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무당산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무당산 안에서 계속 머무는 거거든. 뺑뺑뺑 도는 거거든. 그래서 그 무당산, 개인적으로는 무당산 하면 또 장산봉이고, 그다음에 태극검, 그다음에 태극권. 그것도 유명하거든. 우리 또 어렸을 때 제가 또 사자 직업도 하려고 그랬었잖아. 도사. 제가 또 그쪽도 관련이 있죠. 몰라서 그래. 내가 불교 전에 그쪽이었다. 불교 전에 그쪽이었다. 그래서 야, 저리 안가? 그래가지고 무당산. 무당산. 그래서 원래는 두 파가 제일 유명해. 구파 중에서 그게 소림과 무당이에요. 소림과 무당.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보살님들은 이제 그런 쪽은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산파는 원래 전진교육파예요. 그리고 화산은 검파입니다. 그 소설 속에는 그렇게 나와. 근데 뭐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화산파와 관련된 것들을 제가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내가 대단한 뭐 날라다니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가봤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그거 말고 그게 이제 9개 파고 그게 골륜파, 아미파 뭐 이래가지고 청성파도 도교 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9개의 파가 있는 거고 무술을 하는 그런 팀들.
최근에는 가장 유명한 게 이 구파보다 더 유명한 건 불산이죠. 불산. 불산 모르지? 어서 들어보신 것 같아. 불산. 불산이 뭐냐면 영춘권. 이영걸 선생께서 이렇게 띄웠잖아. 그래서 최근의 무술 중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절권도였고 그게 이소룡. 이소룡.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영걸 이제 한참 할 때는 영춘권이죠. 연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문 아니고요, 선문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선문. 그건 성섭자, 성에서는 섭자로 읽는 거고 보통 때는 입엽자로 읽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선문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금씨가 아니고 김씨인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일방이 뭐냐면 개방이에요. 개방. 거지 모임, 김춘상 같은 그런 팀들, 그 개방 보면 그렇게 자루를 가지고 다니는데, 마대자루, 그게 동량자루인데 그 개수를 가지고 지위를 판별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9개의 개수, 그 자루를 9개 가지면 최고. 그 다음에 1개는 이제 제일 좀 떨어지는 거,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대화상과 가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설정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호리병이 있습니다. 호리병. 우리나라는 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울산에 가면 제 또 그 테이블 위에 호리병 또 놔뒀죠. 호리병이 나쁜 것들을 빨아들이고 좋은 거를 이렇게 쫙 주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고 내가 원하면 다시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그래서 호리병 놔두면 지금은 요즘 잘 안 하는데, 예전에 그래서 뭐 저 박 같은 거, 조롱박 같은 거 이렇게 집에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약간 호리병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호리병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유기에 나오는 금가인가 나 정확히 기억 잘 안 나는데, 걔네가 이제 호리병으로 손오공을 빨아들이지. 그런 거 보셨어요? 안 봤으면 말어.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그래서 그것도 그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잘 알아야 부자 돼요. 그런 거 잘 못 알아서 지금 이렇게 산 거야. 젊어서부터 잘 알았으면 그 호리병이랑 그런 거 다 갖다 놔봐. 그럼 잘 된다니까. 근데 뭐 꼭 잘 되는 것 같진 않아. 내가 그런 거 다 종류대로 다 있는데 뭐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 그리고 이제 관우가 돈신이에요. 관우가 돈신. 관우는 원래는 전쟁신. 어떻게 보면 관우는 진짜 운이 좋은 분이에요. 관우는 운이 좋은 분. 개뿔도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도원결의 할 때 이미 살인자였었어요. 그래서 쫓기고 있었고 별로 상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줬나?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 가장 가방끈이 긴 건 장비였다. 장비였다, 의외로. 근데 캐릭터 설정이 잘못돼서 장비는 무식한 캐릭터고, 관우는 정의롭고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하는 사람으로서 정의가 된 거예요. 캐릭터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캐릭터는 캐릭터고 역사는 역사예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여로 이런 거 보다가 감정이입돼 가지고 욕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 그 지나가면 배우한테 욕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 여로 몰라? 그 연구 없다 이렇게 땜통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연구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 심영래 연구 이전에 여로의 연구가 있었다잖아. 원래 그 캐릭터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배역과 이거를 혼동을 해요. 그러니까 삼국지 연의는 소설인데 소설과 실제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나오고, 관우가 전쟁의 신으로 맨 처음에, 원래 중국에 전쟁의 신이 여러 명이 있었어. 전쟁의 신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치우 씨였고, 치우 씨가 누구냐면 탕록대전에서 황제 공손원원한테 패한 사람인데, 치우라고 들어봤어요? 치우 몰라? 한국 사람이면 치우를 아는데 걔가 치우인지 모르는 거예요. 붉은 악마입니다. 붉은 악마가 치우입니다. 붉은 악마가 치우입니다. 걔 정체가 치우입니다. 그래서 맞박이 동으로 돼 있고 뭐 그렇게 기록에 나와.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주술을 쓰거든요. 쫙 이렇게 맞박이 동으로 돼 있다는 게 이제 투구를 썼다는 얘기로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술을 써서 안개를 일으켜. 안개를 일으켜.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불 펴서 안개를 일으키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공손헌원이 그걸 격파하기 위해서 진암거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나침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겨요. 그게 그 유명한 탕록대전이라고 하는 거고, 예, 고대 그 전설적인 대전이 몇 개 있어. 예, 판천의 싸움, 탕록대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원래는 치우가 전쟁의 신이었다가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누구로 바뀌냐면 북방 비사문천왕이 어떻게 보면 신들의 리더 같이 되면서, 리더는 아니고 전쟁의 수호자가 돼요. 전쟁의 수호자. 그래서 당나라 때 기록에 보면 모든 군영에 비사문천왕을 모시도록 했다. 성곽에도 모시도록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네. 그 다음에 유행하는 게 위태천도 유행을 합니다. 위태천도. 그래서 지금도 위태천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중단의 메인 신이 둘이라기보다는 셋이네. 정확하게 말하면 셋. 제석천, 범천, 위태천 이렇게 있고, 중국에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포대화상 뒷면에 서 있어요. 위태천이. 그래서 가람을 수호하는 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치우, 그 다음에 북방 비사문천왕, 다문천왕, 그 다음에 위태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관우입니다. 관우입니다. 그래서 관우를 휘주상인들이 그걸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대상무역을 할 때, 그러니까는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우리도 보부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게 이동거리가 멀수록 이익이 큽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위험 부담이 높으면 당연히 이익이 크고, 아니 맞잖아. 그럼 그럴 것 같잖아. 그리고 그런 거는 반대로 말하면 털려고 하는 놈도 있고, 그래서 관우를 수호신으로다가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우가 어떻게 보면 전쟁신이 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관우를, 삼국시가 유행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거든. 당시 당나라 때는 시가 유행했고, 송사, 사부가 유행했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약간 산문 비슷한 그런 거, 그러니까 일반 시보다 약간 긴 거예요. 그래서 사가 유명했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할까, 수필 플러스 시, 뭐 이런 정도, 짧은 거 너무 긴 거 아니고. 송사, 그 다음에 원곡 이렇게. 그러니까 원나라 때는 희곡이 유행해요. 희곡.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뭐 서유기라든지 안 그러면 삼국지라든지 그런 게 다 그렇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기도 판본해 보면, 아니요, 삼국지도 120회인가로 쪼개져 있을 거야. 서유기나 이런 것도 다 쪼개져 있어요. 100회, 120회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어요. 그게 하나의 대본이에요. 그러니까 120편을 봐야 되는 거야. 드라마로 얘기하면. 그래서 달락달락 끊어져 있어. 내용을 보면 짧게 끊어져 있어. 스토리들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봉신연의도 있고, 그 유명한 것들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그 중에 성공한 게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삼국지.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서 관우가 이제 뜨게 되고, 그걸 이제 원나라 끝나고 나서 명나라 때 그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도 판소리가 있었고, 그 판소리를 이제 신재호라고 하는 분이 정리하는 거잖아. 훨씬 뒤에. 그러니까 그 앞에 게 있었고, 그거를 이제 정본을 만드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감해가지고 여러 판본들이 있는 거를 가지고 쭉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삼국지연의도 나관중이 만들잖아. 연의는 구라라는 뜻이에요. 이제 소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현실과 그 드라마를 착각하는, 연극을 착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관우가 수호신 같이, 전쟁의 수호신, 그 다음에 대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수호신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그 대상무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은 그건 상설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 전쟁은 특수상황에서 벌어지는 거고, 대상무역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관우가 우리를 보호해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돈신이 돼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이런 민간신앙에서 출발하는 건 원래 말이 안 돼.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그래서 관우, 울산에 가면 관우도 많습니다. 저한테. 관우로 부대를 만들 수 있지. 많다. 또 그래서 관우 그렇게 해서 관우가 돈신이라고 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중국에 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화교가 하시는 그런데 보면 식당 앞에 가운데 이제 관우를 모셔놓는 거나, 안 그러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놓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우면 한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보호하는 동시에 돈도 벌어주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거 있어. 관우가 수호신의 역할 때문에 그게 불교로도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관우가 누가 되냐면, 그거 되게 재밌어. 가람신입니다. 그러니까 절을 지키는 신이 관우예요. 야, 이게 또라이 같은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 야,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산신각. 우리도 있잖아.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불교고 자시고 필요 없고 일단 살아야겠다. 그게 산신각이거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가람각, 가람전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데 입구 쪽에 그 정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관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람이 절이잖아. 그래서 우리 저 경주 동대에서 그 하는 거 보면 가람유사 이렇게 책을 만들고 있던데, 그 정부 예산 받아가지고 연구소 하는 게 삼국유사처럼 가람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정리하는 책, 그래서 가람유사 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관우가 돈신이고, 인도로 넘어가면 쿠베라라고 있어요. 쿠베라가 난쟁이 신입니다. 난쟁이 신. 난쟁이가 그러니까는 혹시 반지의 제왕 봤어요?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면 뭐가 있냐면 드워프라고 하는 종족이 있어요. 드워프가 약간 땅땅하게 생겨가지고 키 작고 그렇게 망치 같은 거 쓰는 애들이 있어. 걔네가 광부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광부는 뭐라는 거냐면 땅속에서 재화를 캐내는 사람이에요. 재화를 캐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쟁이 신이 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설정이 있어요. 드워프도 돈과 관련됩니다. 돈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그런 난쟁이 신이 누구냐면 쿠베라예요. 쿠베라. 그 돈신입니다. 돈신. 그렇게 해서 히말라야에 살면서 거기서 좋은 제보들을 가지고 온다 라고 하는 설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가네샤가 원래는 학문의 신인데, 치질 말고요. 그 학문 말고 공부. 학문의 신. 가네샤라고 있어. 제 책에도 그게 가네샤에 대해 제가 책도 썼거든. 코끼리 머리를 가진 신이에요. 인도에 유명한 동물 신이 둘이 있어. 그 원숭이 신이 있고, 원숭이 신, 그 라마야나에 나오는 원숭이고, 걔가 어떻게 보면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악마의 군대를 상대로 하는 정의로운 편의 사령관이야.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스리랑카에
라바나라고 하는 악마가 있는데 걔가 라마라는 왕자의 부인을 납치해가. 이뻐서 납치해가. 그래서 그 마누라를 찾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스리랑카까지 가서 찾아오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한 얘기냐? 여러분들은 납치되면 안 돼. 안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문자 보낸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뻤으면 찾아오겠어. 아유, 그치? 저도, 여러분 납치 안 당하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니야. 그냥 밤길 다니면 모른다. 안 보일 때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오는 데 있어서 총대장이 그 하누만이야. 하누만. 원숭이신. 예, 그래서 원숭이가 한 방에 뛰어서 스리랑카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소설 얘기야. 그 라마야라는 신화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한 방에 폴짝 뛰어서 스리랑카까지 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하누만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게 손오공이에요. 그 손오공이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나타나잖아요. 그 검은 신화 오공이라고 여러분 모르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임인데 전 세계를 휩쓰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검은 신화 오공이야. 그러니까 손오공 중심의 어떻게 보면 게임, 인터넷 게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 족보가 그렇게 내려가는 거야. 하누만에서 그다음 손오공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야 인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손오공이 인도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코키리시는 인도에 이제 3명의 잘 나가는 신이 있는데 브라만, 비슈누, 시바 이런데 그 시바 마누라가 누구냐면 파르바티라고 하는 여자예요. 파르바티. 시바가 마누라가 또 많아요. 마누라가 많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누라가 많은데 목욕을 하는데 시바가 목욕을 하는데 이제 뭘 좀 이렇게 누가 지켰으면 좋겠다. 시바 마누라가 목욕을 하는데 남편은 밖에 나갔고 그래서 혼자 그걸 하니까 약간 불안하대. 그래서 자기 몸에 이거 되게 재밌다. 자기 몸에 때를 이렇게 뭉쳐.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 만들어요. 나를 수호하는. 그치? 그 되게 재밌지? 아유, 이태리 타월 하나 사줘야지. 떼돌이. 때를 비벼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해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문대면 지우개밥처럼 이렇게 뭉개지고. 뭘 다 해봤잖아. 때를 이렇게 해봤는데 떼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겠지? 됩니다. 됩니다. 많이 해본 얼굴인데 지금도 될 것 같아. 침 발라서 이렇게 몇 번 문대면 지금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되게 재밌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람 만들었대. 그렇게 해서 내가 목욕할 동안 네가 지켜. 이렇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라고 했는데 시바신이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놈이 막았어요.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이지. 얘가 지금 약간 골렘 같은 느낌이야. 진짜 내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진짜 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골렘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그래서 슈바한테 못 들어간다고 다 출입을 못 시키게 했다 이렇게. 근데 내 집이잖아. 야, 내 집.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슈바가 또 한 성깔 하거든요. 슈바는 파괴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죽여버렸어요. 날려버렸어요. 목을 날렸어. 집에 들어갔어. 집에 들어갔더니 마누라가 내가 만들었는데 왜 네가 날리냐.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개지랄을 합니다. 개지랄을 했더니 그럼 내가 살려놓겠다. 그럼 내가 살려놓겠다. 근데 이게 이미 잘린 거야.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코끼리가 지나가고 있었대. 그래서 코끼리 머리를 잘라다가 여기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코끼리 신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그래서 머리는 코끼리고 몸은 약간 사람 같은 느낌? 이종교배. 유전자 공학에 어떻게 보면 뭘 본 거지. 그래서 코끼리 신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얘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생각보다 똑똑해. 그래서 학문의 신이야. 근데 코끼리가 그게 이제 동물 중에는 지능이 높거든요. 코끼리랑 맞먹을 수 있는 게 몇 놈이나 있을까? 동물 중에. 돌고래, 뭐 진돗개 이런 애들 몇 놈 없을 걸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냥 봐도. 코끼리가 뭐 한 대쌀 지능을 가졌다 뭐 이런 그런 애들은 대부분 그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그게 있어. 그래서 학문의 신, 그 다음에 코끼리가 또 배가 또 이렇게 또 나왔거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좋은 것들을 가진, 그래서 약간 돈신 이런 개념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내가 그 시바 이거를 이 코끼리 신을 가네샤라 그러거든. 가네샤. 코끼리 신 이름이 아까 원숭이 신은 하누만, 얘는 가네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얘기 해줬는데 이 가네샤가 시바의 아들, 그래서 시바 새끼다 이런 거. 거기서 나왔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이 가네샤가 되게 재밌는 거는 쥐를 타고 다녀요. 코끼리가 쥐를 타고 다녀. 그리고 악마랑 싸울 때 또 상아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가네샤 이렇게 보면 한쪽이 상아가 깨져 있고 옆에 쥐가 같이 있어. 근데 아마 코끼리가 쥐를 약간 무서워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게 코끼리를 오랫동안 가축으로 쓰다 보니까 원래 신화에서는 그렇게 나와. 신화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코끼리 신 가네샤가 악마들을 물리치고 그 몇 놈을 잡아가지고 쥐로 만들어요. 그래서 걔를 타고 다닌대. 아이 그냥 걔네 신화 설정이에요. 그냥 따지지 마. 나도 어떻게 쥐를 타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설정 자체도 이게 좀 말도 안 돼. 너무 체급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코끼리가 이 세상에서 길드는 동물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몇 개 없어요, 동물 중에. 그래서 인도 같은 데 가면 가축으로 쓰거든, 코끼리를. 그런 거 보잖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축으로 이렇게 같이 사육하다 보면 옛날에는 쥐가 진짜 무지하게 많았거든. 우리 어렸을 때도 쥐 많았다. 그래서 쥐약 놓는 날이 있었잖아. 그리고 아파트 쪽에 내가 진짜 그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 끝에 쥐가 이만큼씩 다 있어. 쥐 잡는 날 한번 걸리면. 그리고 정부에서 뭘 얘기하냐면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쥐 잡는 날에 음식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놀라운 게 그때는 쥐꼬리 뜯어와라도 있었고 학교 숙제가 쥐꼬리 잘라오기. 맞아, 쥐꼬리. 쥐꼬리 숙제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신기하다. 제일 진짜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가 어떻게 그 애들한테 쥐를 잡아서 꼬리를 잘라오라고 시키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도대체 참새가 얼마나 많았으면 전국에 참새구이 그 포장마차에 참새구이가 있었다니까. 나 참새 잡아봤어요. 나 참새 잡아봤고 어렸을 때 참새를 내가 먹었었어. 아니 감기 들었을 때 가서 아니야, 참새가 그렇게 많았었다니까.
근데 그 참새 다 없어졌고 쥐도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어딘가 있겠지. 시골에 가면 나 그 생각이 아직도 난다. 천정에서 뛰어다녀요 쥐가. 거기서 올림픽 뭐 이런 거 한다니까. 우두두둑 우두두둑 이러면서 자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 맞아. 와다다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는 저게 뭔가 이래서 나는 내가 그래도 도시에 살았잖아. 그래 쥐가 있어도 그렇게까지 많이 있지는 않았거든. 근데 시골에는 천정을 진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소리를 질러. 야 조용히 해. 그리고 비계를 던져. 아니야. 뭐 던지면 알아듣게. 그러면 좀 조용히 해. 하고 그것도 또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지들끼리 뭐 부부 싸움을 하는지 뭐 개지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잠을 못 자. 그 기분이 건강에 많이.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영토 분쟁이지 싶어. 영역 자기 나름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예. 지니까 밤에 영역을 적어.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하면 어차피 뭐 지금 다 쓸데없는 얘기했으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래서 쥐띠는 겨울이 좋다라는 또 썰이 있어요. 겨울이 밤에 태어나야 좋다. 겨울 쥐띠는 활동하잖아요. 이제 창고에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된대. 그건 집쥐 창고 집쥐래. 그냥 썰이 있어 썰이 그냥 대도 않는 썰이. 근데 맞아. 맞기는 뭘 맞아. 그래서 돈신 뭐뭐뭐가 내가 뭐뭐뭐라 그랬지? 화석 그거는 매장돼 있는 어떠한 재화 가치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뱀 그 다음에 포대화상 관우 그 다음에 쿠베라 가네샤 그리고 이쪽에는 잘 없는데 우리나라에도 조금 들어오다가 마른 게 있어요. 중국에는 제법 많이 있으면 티베트 불교 쪽에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몽구스 그거를 보물쥐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약간 고양이과입니다. 이렇게 고양이과입니다. 몽구스 그 유명한 얘기 있어요. 몽구스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 몽구스가 코브라도 잡아먹거든. 코브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뱀을 이겨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 반응 속도가 뱀이 무는 속도보다 빨라. 그래서 뱀이 고양이를 정상적인 고양이는 못 물어요. 그러니까 뱀이 물면 얘는 도망가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고양이 굉장히 근데 그 보지라고 하는 보물쥐 몽구스가 그게 고양이과예요. 그러니까 킹코브라도 이길 수 있는 거야. 맞짱 뜨면 걔 안 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걔네 땅 파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저게 땅 속에서 무슨 보물을 캐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몽구스 배를 이렇게 만지면 보물을 토해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와 있어. 조금 들어와 있어. 저 송광사 그 북방 비사문천이 아까 그 전쟁신이었다는 그 비사문천이 초기에는 탑을 잡다가 탑을 쥐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쥐를 잡아요. 쥐를 잡아 쥐. 그래서 원나라 때 그 티베트 불교나 이런 거 할 때 유행하거든. 호탄에 있었던 신앙이에요. 호탄이라고 우전국이거든요. 그 실크로드 국가예요. 서역 쪽에. 그래서 그쪽의 신앙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쥐 갖고도 내가 논문을 썼었어. 그 쥐. 근데 더 웃기는 얘기 있어. 그게 이제 몽구스가 뱀을 잡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뱀이 많지만 나는 사실은 저런 건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너무 놔두면 멧돼지 같이 돼요. 지금 시골에 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못 잡을 뿐더러 지금은 예전처럼 뭐 뱀 잡아 먹는 분도 없거든. 우리 어렸을 때는 걸리면 너네 먹힌다. 걸리면 먹혀. 근데 지금은 개체수가 막 증대하면 방법이 없어요. 특히 아파트에 증대하면 난리 난다. 아파트 그 옹벽에 걔가 뱀이 그런 데 좋아하거든. 그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옹벽을 따라서 뱀들이 움직여 보통. 그거 잘 안 넘어가거든 걔네들이. 그래서 뭐 그렇게 아무튼 돼 있어. 그렇게 해서 일본이 우리보다 뱀이 더 많대. 그럴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더 습하고 더 따뜻하고 이러니까 뱀이 더 서식하기가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일본에서 뱀을 잡으려고 우리도 그런 거 쥐하려면 고양이 하듯이 몽구스를 갖다 놨대. 그러면 몽구스가 코브라 잡아먹듯이 잡아먹을 거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몽구스는 뱀을 별로 싫어한대. 그거 되게 재밌다. 나 그거 보고 되게 웃겼는데 뱀을 잡으라고 몽구스를 풀었더니 정 먹을 거 없을 때만 뱀을 먹는다는데, 그러니까 계속 먹는 게 아니고 별미로 먹는 거야. 그리고 서로 움직이는 시간이 다르대. 그래서 서로 마주칠 일도 별로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다큐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몽구스가 잡는 걸 딱 보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원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만난 상황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몽구스 개체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거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다. 그 사슴 좀 방목했다가 그 섬 절단난 섬 있었잖아. 그 옆에 섬까지 사슴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나발이 뭐 이러면서 계속 개체수 늘어가지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거 못 잡잖아. 누가 그걸 예전 같으면 우리 어렸을 때만 같아봐라. 그 사슴 그거 진짜 올무 나가지고 아저씨들이 다 잡아온다. 지금은 누가 그걸 할 거야. 그래서 일본도 그것 때문에 절단 났대요. 그러니까 몽구스는 뱀은 안 잡고 잡으라는 뱀은 안 잡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또 되게 웃기더라. 되게 웃겨. 그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을 초토화시킨 놈 한 놈 있어. 가물치입니다. 가물치. 가물치 누가 풀었는가 봐. 미국 절단 났대. 미국에다 풀었대요? 미국에 풀었대. 우리나라에 갖고 가서. 모르지. 안 갖고 갔으면 어떻게 가물치 이런 거 안 먹거든. 물고기 아니에요? 걔네는 가물치 이런 거 안 먹어.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그거 했잖아. 산후조리하고 이런 거 할 때. 잉어 가물치 가물치는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 먹는 거고 이제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잉어 먹고 이래요. 잉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비늘이 있는 거를 먹어야 돼. 아니야. 그냥 쓸데없는 소리야. 이것도 다 대도 않는 소리야. 비늘이 있는 놈이 귀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를 올리고 그 제사상 중에 올리고 치는 올리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치는 비늘이 없는 놈이에요. 어는 비늘이 있는 애고. 그렇다니까 진짜. 그래서 아니 이제 그거 안 가리는 집도 있는데 그래도 제사상에 올릴 때는 비늘이 있는 거를 쓴다라고 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수 음식 예전에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또 제사상에 간을 세게 안 하거든. 제사상 음식이. 그래가지고 그 잉어 같은 거 이렇게 자빠져 있고 이러면 거기다 실고추 몇 개 넣고 이렇게 맛없어 보이게 생겼어. 딱 봐도. 그리고 잉어는 그게 이제 귀한, 그러니까 등용문, 그러니까 잉어가 용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용이 된다라고 해서 그게 등용문이거든. 그래서 잉어를 과먹으면 그 애한테 그러한 에너지가 이렇게 찌찌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귀한 애, 공부 잘하는 귀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까지도 애들이 그게 잘 안 된 게 그때 그거 안 먹어서 그래요. 가물치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게 해산할 때 좋고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미끈거리는 걸 먹으면 미끄럽게 잘 이렇게 나온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차피 뭐 이게 뭐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걸리면 위험해요. 잘 안 찢어지면 위험해. 이게 애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난다. 누군가 위험하든지 같이 위험하든지. 그래서 미끄러운 걸 먹으면 그게 이제 한의학의 감염주술에서 나오는 거거든.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해줬잖아. 설사를 많이 하면 계란 노른자를 먹고 변비가 심하면 흰자를 먹어라. 그런 게 한의학이에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 흰자는 좀 미끈미끈거리고 노른자는 팍팍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지. 맥반석 계란 노른자도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퍽퍽하면 막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주술성이라니까. 한의학이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주술성이 농도 짙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한의 까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자꾸 까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뭐 그래 그 떠들지 마.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거. 그거 재밌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슴들은 이렇게 잘 뛰댕기니까 양기가 충만한갑다. 그렇게 해서 사슴 피를 먹으면 그렇게 뭐 이래 생각하는 거다. 그거 되게 웃겨. 그리고 사슴이나 저런 동물의 특징은 뭐냐면 순놈 한 놈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그 에너지가 정력이 세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많이 먹었죠. 병이랑 걸리지도 먹으면 그래서 그거 뭐 소주잔에 이렇게 서가고 타서 이렇게 마시고 뭐 이런 거 있었어 옛날에. 예. 그래서 뭐 별 그런 얘기들 많아. 그런 게 기본적인 감염 주술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한의학에 대해서 약간 불신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난 그거는 내가 믿어. 복 있는 음식이 있고 그걸 먹으면 옮겨온다라는, 그것도 감염 주술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음식을 볼 때 혼자 다 먹을 때는 그냥 선택 없이 먹고, 선택할 수 있으면 좀 더 반듯하게 잘리고 약간 이렇게 모양이 좋은 걸 선호해. 그런 거를 먹으면 그 에너지가 좀 들어온다고. 이것도 내가 감염 주술이야. 그러니까 녹용을 먹으면 몸이 보호가 돼요.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왕관이기 때문에 그 왕관의 힘을 가지면 출세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게 용든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그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닭뼈슬 뜯는 문화도 있고, 그 닭뼈슬을 뜯으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래서 뭐 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거 많이 어디서 많이 드신 거 같아. 먹는 거 아까. 안 먹어. 나 기름기 있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화석을 집에 놓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 나한테 들었을 거야. 이런 사람들 잘 몰라 이런 거. 그 얘기였어. 돈 들어오는 이야기. 돈 들어오는 물건. 그리고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시리즈로 이렇게 이쁘면 내가 줄 수도 있고. 난 다 있다. 다 있어요. 근데 자랑만을 찾을 수가 있어요? 더 있어요? 운석은 돈이 들어온다는 생각보다 운석 안에, 그러니까 벼락이 들어있으면 최강이거든. 삿된 거를 물리치는 거거든. 그래서 금강저에는 벼락이 들어있어. 금강저가 벼락 치는 무기거든. 전 세계에서 벼락 치는 무기가 지금 3가지가 있죠. 이 금강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아스트라페라고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약간 지팡이 같은 거 있어. 지팡이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토르가 가지고 있는 망치. 망치도 내가 왜 벼락인지 대충 알 것 같아. 이렇게 좀 두드려 봐. 그러면 뭔가가 불꽃도 좀 튀고 이렇게 돼.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벽조목이 있습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 대추나무는 좀 빨간색이어서 이제 빨간색 플러스 벼락의 기운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 부적은 사실은 나무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이로 이렇게 막 찍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적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쇄도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인쇄도
왜냐하면 그 판에 에너지가 있다는 생각도 있거든. 그래서 그 문화가 지금까지 남은 게 벽조목, 벼락 맞은 대추나무, 그러니까 붉은색 플러스 벼락까지 맞았으니까.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있을 거예요. 대추나무보다 단단하고 빨간 나무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게 삿된 걸 물리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빨간색이 주목이지. 주목 이렇게. 중국에는 주목이 없는가 봐. 중국에는 주목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주목 플러스 벼락하면 이게 굉장히 좋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 어떻게 만듭니까? 대추나무에다가 전기로다가 아스를 내가 지지직 해가지고 운석은 그 자체가 벼락이다. 그래서 운석 반지를 끼고 있거나 뭐 목걸이를 만들면 사땡기 못 들어온다라는 썰이 있어요. 썰이. 썰이. 썰이 있어. 나한테 운석도 있습니다. 운석도 있습니다. 운석도 있고요. 다 있어. 나한테 다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내가 보기에는 운석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운석보다 더 대단한 거. 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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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운석 다 필요 없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은 외계에서 날라온 거고 지구는 금을 만들지 못합니다. 태양이 폭발해도 금을 만들지 못합니다. 금은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태양보다 훨씬 큰 애가 터져가지고 끝날 때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거나 중성자 별끼리 충돌할 때 만들어진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게 뭐가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운석 정도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금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진짜 무지하게 강력한 에너지야. 태양 정도 급이 아니라니까. 이거보다 훨씬 큰 별이 되면 그게 나중에 이렇게 백색 외성으로 이렇게 커지다가 부풀어 오르다가 나중에 쫙 쪼그라지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전체가 쫙 당겨지거든. 그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중성자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금은 운석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지구에서 못 만들고 외계에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운석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지구로. 금이. 모든 금은 그거예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금은 왜 화폐성을 가지는가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한 군데만 있으면 화폐성을 못 가져요. 근데 그게 외구에서 이렇게 운석들이 막 오면서 금을 떨구는 거거든요. 그게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그럼 계속 생기겠네요. 어, 계속 안 생긴다고요. 믿어서 파야지. 계속 생기겠지. 그러니까 그게 계속 떨어지면. 떨어지면. 근데 그렇게 금 많이 생기다가 지구가 먼저 간다. 지구 끌어오른다. 그래서 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의 주술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거든. 금으로 뭘 만들어 적어야 돼. 그래서 금이 운석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긍정적으로 금을 만들면 수금인가요, 그거? 네. 나 무슨 수금 색깔이 아닌데 약간 석탄 것 같아. 수금이 이렇게 이뻐요. 보살님이 어떻게 알아? 뭐 아는 소리를 해. 더 말고 건강이 좋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화석은 제가 어디서 샀냐면 인터넷에서도 팔아요. 나중에 기분 좋으면 진짜 나한테 많이 있어. 아니 기분 좋으면 울산에 가서 내가 이쁘면 그냥 주는데. 나 그냥 이렇게. 박물관 만들게 그거 갖고 언제? 계세요. 뭐. 근데 제가 캐는 데서 산 건 어디서 샀냐면 저 네팔 가서 샀어요. 진짜? 네팔 가서. 네팔의 화석 진짜 많습니다. 네팔 쪽 가면 인도 옆에 내가 안나푸르나나 뭐 이런 쪽 가잖아. 화석 더럽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팔에 무슨 화석입니까? 히말라야의 화석입니까? 아, 생각해봐라. 땅이 융기한 거지. 그 바다가 융기했다. 히말라야가 지금 전부 바다가 융기했다. 그리고 걔네들이 뭔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캐냐면 화석 캐고 그 다음에 네팔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암염이에요. 암염, 바위소금. 그건 뭐냐면 지층이 융기하는 과정에서 바닷물이 못 빠져나갔고 그게 고온 고압에 의해서 압착돼 버리면 암염 될 것 같지 않아요? 암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제 핑크솔트 이래가지고 그 치약 있잖아. 핑크솔트 치약 뭐 이래가지고 그 불순물이에요. 불순물이에요. 떠들지 마. 가만히 있어.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예전에 그 네팔에 포카라 갈 때, 그때 포카라 갈 때 제가 거기서 그 계곡에서 그 배 타는 거 뭐라 하지? 네? 배 타는 거 있잖아. 배 타는 거 이거 아니야 그런 배 말고 그거 한번 했다가 또 모모 보살님이 밀어가지고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 죽을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물 많이 먹었지. 히말라야 물 많이 먹었다. 설산을 흐르는 물. 아유 그때 죽을 뻔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저 스리랑카 가가지고 그 또 까불락거리다가 한 번 또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고 그거 재밌더라. 아유 남들 노젓고 있는데 내가 안 젓고 또 딴짓하고 발 이렇게 흔들고 있었다고 또 밀어가지고 또 아이고 사람을 보내려고 참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렇게 화석 많더라고요. 화석을 그냥 바닥에 깔아놓고 팔아요. 깔아놓고 팔아. 그때 얼마 주고 샀냐면 개당 한 2개 3달러 정도. 그 내가 진짜 성격 좋아서 비싸게 사줬다. 말 잘하면 1달러 되겠더라. 1달러. 근데 애가 캐오는 것도 힘들 건데 그래서 그게 암모나이트가 좀 싸고요. 그 다음에 삼엽충 좀 비쌉니다. 삼엽충 비쌉니다. 그 사이즈도 좀 달라. 그래서 뭐 기분 좋으면 내가 내년에 세뱃돈으로 화석을 그렇게 많아요. 아유 그런 건 뭐 또 껌이지. 그 캐오면 돼. 밤에 뭐 할 일이 뭐 있어. 땅 파면 나오는 건데. 아유. 우리나라도 나올 거예요. 열심히 파면. 그래서 요거 어디다 놓으면 돈이 들어오느냐? 보통은 잘 보이는 데다가 놓죠. 보통은 잘 보이는 데다. 가져가면 또 갖다 놓으면 되지. 바보 아니야. 에이. 또 갖다 놓으면 돼. 계속 갖다 놓으면 돼. 그래서 그 화석 보고 있으면 뭐 재밌어요. 이렇게 가짜냐고 물어보는데 저런 거 화석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짜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개수가 뭐 암모나이트가 한두 마리겠어? 그죠? 뭐 사람 화석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안 팔잖아. 왜 없어? 나한테 사. 나한테 사. 나한테. 내가 팔게. 내가.